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lpha Neurofeedback Training Improves Visual Working Memory in Healthy Individuals로 해당 문헌은 알파 뉴로피드백을 통해 시각적 작업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NPJ Science of Learning이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2, Education and Educational Research 분야에서 Q1, Psychology Experimental 분야에서 Q1을 받은 저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시각적 작업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작업기억은 항목의 정밀도와 수량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기억해야 할 항목이 많아질수록 저장된 항목의 정밀도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시각적 작업기억 능력은 문제 해결, 추론, 의사결정 및 목표 지향적 행동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의 기초라고 하고 이의 감소는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시각적 작업기억은 감소된다고 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각적 작업기억에서는 알파 활동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알파 활동은 시각적 작업기억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저장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시각적 작업기억 향상을 위한 알파 활동을 조절하기 위해 뉴로 피드백을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뉴로 피드백은 뇌파 신호를 기록하고 뇌파 특징이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청각 또는 시각 정보로 변환되어 개인에게 전달이 되고 해당 정보를 토대로 뇌파 활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뉴로 피드백이 시각적 작업기억을 효과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각적 작업기억의 항목 수만 측정할 수 있는 태스크만 사용해 정밀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작업기억 태스크를 사용해 항목 수, 정밀도 및 신경 활동에서 알파 뉴로 피드백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메소드입니다. 40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실험에 모집되었고 무작위 추출로 뉴로 피드백 그룹과 쉔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14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우선 첫째 날에는 프리테스트로 뉴로 피드백 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모디파이드 스탠버그 태스크와 코르시 태핑 태스크, 그리고 컬러 리콜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5일 동안 뉴로 피드백이 진행이 되었고 뉴로 피드백 관에서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이 끝나면 그 바로 다음날 프리테스트 때 진행했던 3가지 태스크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14일째에 동일하게 3가지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모디파이드 스탠버그 태스크부터 설명드리면 해당 작업은 인코딩, 유지관리, 검색 단계로 나뉘어 다양한 기억 단계에서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00ms 동안 픽세이션이 나타났고 2000ms 동안 각기 다른 문자를 가진 6개의 사각형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문자들과 위치를 모두 기억해야 했고 3000ms 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리트리벌 페이스에 나타나는 문자와 위치가 이전에 제시되었던 거랑 같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응답은 1000ms 동안만 입력이 가능했고 총 2번의 블록이 진행되었으며 블록당 48번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르시 블록 태핑 태스크는 시각적 공간적 작업기억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16개의 사각형에 하나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었고 총 3번 피험자에게 제시가 됩니다. 피험자는 리스폰스 때 노란색이었던 위치의 사각형을 모두 표시해야 되고 성공할 때마다 제시되는 자극의 개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태스크는 몇 번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컬러 리컬 태스크는 작업기억의 정밀도를 평가할 수 있는 태스크입니다. 그림과 같이 처음에 픽세이션 위에 화살표가 제시되고
픽세이션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다른 색을 가진 사각형이 제시됩니다. 피험자는 화살표 위치에 있는 색과 사각형 위치를 기억하고 마지막에 테이핑된 사각형의 색을 맞추어야 합니다. 인터피어런스 컨디션과 넌 인터피어런스 컨디션으로 나뉘는데, 인터피어런스는 그림과 같이 왼쪽, 오른쪽 모두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 넌 인터피어런스는 화살표 반대 방향은 모두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인터피어런스와 넌 인터피어런스 각각 108번씩 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EEG 측정은 Modified Sternberg Task 동안에만 측정이 되었고 1020 시스템에 의거한 64개의 채널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준 전극은 왼쪽 마스토이드, 그라운드는 FPZ와 FZ 사이에 부착되었고 50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 5일 동안 진행이 되었으며 각 훈련 일당 5개의 블록이 존재했습니다. 한 블록당 5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앞뒤로 통상 알파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레스팅 스테이트를 2분씩 측정했습니다. 알파 활동은 PZ 채널에서 측정되었고 피드백 특징으로는 측정된 신호 0.25초 윈도우에 8에서 12Hz로 밴드패스하여 루트 민 스퀘어인 RMS를 계산해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실시간으로 RMS 값을 계산해 보여주는 인터페이스이고 피험자들은 최대한 파란색 막대가 높게 유지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첫 번째 블록에서는 레스팅 스테이트 알파의 RMS 값의 95%가 인계값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블록부터는 이전 블록에서 60%의 윈도우가 인계값을 넘었을 경우 인계값을 0.5배만큼 늘리고 윈도우가 40% 미만일 경우 인계값을 0.5배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는 인계값이 똑같이 유지되었습니다. EEG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1에서 20Hz로 밴드패스가 적용되었고 ASR과 유관 검사를 통해 배드 채널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ASR을 통해 고진폭 노이즈를 제거했고 인코딩 기간과 유지 기간을 포함하는 마이너스 1000ms에서 5000ms로 데이터를 에폭했습니다. 에폭 후 눈, 심장, 근육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ICA를 진행했고 CAR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후 분석에서는 올바르게 응답한 트라이얼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분석에서는 ERSP 분석을 사용했고 PZ 채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8에서 12Hz에 해당하는 알파의 ERD, ERS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 동안의 알파 진폭 먼저 보여드리면 왼쪽은 블럭당 알파 결과고 오른쪽은 훈련 1당 알파 결과입니다. 블럭당 알파 결과에서는 그룹과 블럭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블럭당 알파의 변화가 뉴로 피드백 그룹이 쉔보다 더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훈련 1당 알파 변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저자가 추정하기를 참가자에게 동기부여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습일이 거듭될수록 상승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Modified Sternberg Task에서의 알파 ERSP 결과입니다. 인코딩 구간과 유지 구간, 그리고 자극 제시 전 알파 파워를 나타내고 인코딩과 유지 기간 동안 모두 알파 ERS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간에서도 그룹 간 알파 ERS의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행동 결과입니다. Modified Sternberg Task에서는 테스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두 그룹 모두 테스트마다 상승이 있었지만 그룹 간 차이는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크로시 블락 테스트에서는 뉴로 피드백 그룹에서만 프리 테스트와 포스트 테스트 2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알파 뉴로 피드백 훈련이 작업 기억 용량을 바로 직후가 아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상승시켜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컬러 리컬 테스트 행동 결과입니다.
이는 에러를 나타내므로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인터피어런스 컨디션에서는 뉴로 피드백 그룹에서만 테스트마다 순차적인 에러 감소가 나타나며 프리테스트와 포스트 테스트 2 간에 그리고 포스트 테스트 1과 포스트 테스트 2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뉴로 피드백 훈련이 작업 기억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향상 효과가 더 좋아짐을 시사합니다. 반면에 논 인터피어런스 컨디션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었는데 이는 알파의 활동이 관련 없는 정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non interference 컨디션에서는 알파 활동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에 뉴로 피드백 훈련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이라 추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알파 뉴로 피드백 훈련은 효과적으로 알파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시각적 공간적 작업 기억과 작업 기억의 정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코르시 블럭 태핑 테스트와 컬러 리콜 테스트는 효과적으로 성능이 증가했지만 스텐베르그 테스트에서는 행동열과 뇌파 변화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고 하고 작업 기억은 시각적 공간적 정보를 위한 시공간 스케치패드와 언어적 정보를 위한 의문론적 루프로 두 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코르시 블럭과 컬러 리콜 테스트가 시각적 공간적 정보를 다루고 스텐베르그 테스트가 언어적 정보를 다루므로 알파 뉴로 피드백 훈련이 시각적 공간적 스케치패드 시스템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문론적 루프 시스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해당 연구의 한계로는 알파 주파수의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 알파 대역 훈련을 진행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최적화를 위한 맞춤형 알파 주파수 대역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정작 효과를 보였던 코르시 블럭 테스트와 컬러 리컬 테스트 동안에는 뇌파를 측정하지 않아서 성능 상승의 효과를 뇌 신경학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